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교육부가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을 한 6월 모의수능 지원 현황을 가집계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영어 B형은 82.5%의 응시율로 3월 이후에 조금씩 감소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응시율을 보이고 있고요. 국어 A형 지원자가 처음으로 B형 지원자 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6월 모의수능은 재수생과 더불어서 우리 재학생들 함께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택과 집중, 수시 전형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입니다. 청원여고 연구부장이시죠.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입시에서도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안내할 진학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수입시연구소 소장이십니다. 남형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형주입니다. 네, 그리고 배재고등학교 진로진학 교사십니다. 이정형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재고등학교 교사 이정형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 학생 여러분들 2주 혹은 3주 앞으로 다가온 중간고사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 자 입시 전형과 관련해서 저희와 함께 그 궁금증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작진과 우리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미리 좀 자료를 분석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학생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저는 초등교사를 꿈꾸고 있는 학생이에요. 오, 중간고사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요즘 바쁠 것 같아요. 네, 너무 힘든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면 교대를 진학하고자 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합니까? 제가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대 진학을 확실히 목표를 삼아가지고 이런 교대 진학을 위해서 학교 내외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생기부를 잘 관리해 왔는데 네. 교대 진학을 할 때 이런 생기부, 저의 잘 관리된 생기부를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한 제가 수시로 갈 거라서 면접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면접 준비 사항들을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목표 그리고 활동을 해온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남형주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초등교사가 꿈인 친구입니다. 먼저 성적을 볼 텐데요. 2학년 2학기 내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굉장히 고르게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등급이 나와서 2학년 전체가 1.15등급이고요. 지난 3월에 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성적이 떨어지는데요. 전반적으로 한 3등급 정도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예, 자 비교 활동도 보겠습니다. 일단은 교사를 희망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굉장히 적합한 활동을 많이 했다고 분석이 되어지는데요. 학급 부반장을 해서 리더십을 갖췄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인데 또 인성 지킴이, 교사의 굉장히 필수적인 어떠한 요건을 갖췄다고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교육봉사를 했는데 무려 84시간 동안 봉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서류나 어떤 전공 적합도나 진정성을 평가할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상 경력을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다양한 수상 실적이 있는데요. 일단 과학탐구대회, 또 과학탐구대회인데 제가 오히려 주목할 거는 교사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이제 특정 교과가 아닌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과지만 이과적 소양이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떠한 상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수상을 본다고 해도 문과 친구지만 자연계적 소양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입니다. 예, 1지망, 2지망, 3지망 모두 교대에 지원하는데 첫 번째 한국교원대, 그리고 두 번째 경인교대, 세 번째 부산교대 초등교육학과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자, 학생 말대로 학교 생활 열심히 하면서 생활기록부 관리도 잘 해온 학생인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 비교과 활동 어떻게 분석을 하실까요? 예, 제가 오늘 칭찬과 좀 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내신 교과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1학년 성적을 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회일 때 1.28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2학년 같은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일 때 1.15등급이 나오니까 굉장히 안정감 있는 성적인데 지금 제가 아까 그 설명을 처음 드릴 때 모의고사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다고 했는데 네네. 이런 보통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6월 5평 이후에
모의고사는 점점 떨어져 가는데 학생부의 성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나치게 학생부 중심으로만 관리해서 나중에 수능 최저학력을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예. 제가 나중에 설명을 쭉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성적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모의 수능 성적을 본다고 하면 사실상 현재 중위권 서울 소재 대학을 들어가기 좀 어려운 그런 성적으로 보여지니까 학생부를 잘 활용하되 성적을 끌어올려서 교대나 사범대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을 맞추는데 포커스를 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정말 내신하는 정말 좋은데 모의 수능이 거길 따르지 못해가지고 선생님 말씀대로 최저학력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교대예요. 경인교대, 부산교대, 제주교대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수시 전형과 그 이 수시 전형들의 선발 방식 어떤 특징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면서 이제 공통점과 좀 차이를 좀 구별해서 설명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4개의 대학을 제가 잡아놨습니다. 먼저 경인교대인데요.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인데 굉장히 많은 인원, 200명 정도를 뽑고 있고요. 1단계가 서류 100인데 2.5배수지만 실제 학생부의 성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경인교대 같은 경우 면접 같은 경우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다대다 면접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수능 최저학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부산교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단계 마찬가지로 서류 100으로 2배수를 뽑는데요. 2단계에서는 우선과 일반으로 들어가는데 우선에 속할 경우에는 수능이 안 들어가고 일반에 들어갈 경우에는 수능 성적이 반영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제주교대 글로컬 미래교사입니다. 1단계는 학생부 60에 서류 40인데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통과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60이기 때문에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국교원대 청라민재 전형입니다. 1단계 3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서 이제 학생부 80, 면접 20인데 2단계에서도 학생부 성적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면접에서 크게 실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친구가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교육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전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뭐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교대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 상당히 지금 이 방송 함께 하실 것 같은데요. 박무수 선생님께서 교대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 특히나 또 이 학생은 입시상담서에 내가 자질이 있나 이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좀 조언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학생한테 좀 질문을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신이 교대에 갈 자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조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제가요, 교대, 그 지역 내 아동 봉사를 하면서 네. 정말 제가 이런 교대 초등교사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제가 주위 친구들이 저를 평가했을 때는 너는 교대가 아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주니까 제 스스로 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목표는 좀 한결같았는데 네. 좀 주의 때문에 약간 지금 흔들리고 있어서 좀 확신을 좀 얻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우선 결론을 먼저 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봤던 서류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학생의 교사로서의 자질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교사의 기본이 바로 실력과 인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 실력, 인성 출중합니다. 특히 지금 초등학교 교사로서는 실력, 인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학생들이 한 학기나 학년이 지나고 나면 사실 담임 선생님과 글씨체가 똑같을 정도로 영향이 큰 게 바로 초등학교 그래요. 선생님들의 영향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의 능력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학생부를 화면을 보면서 인상적인 점과 앞으로 준비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본 학생부 기록의 특징입니다. 우선 교과학습 발달 사항을 보면 성실성과 학업 충실성이 매우 우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의 두 가지 기본적인 조건, 실력과 인성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실력 부분 확실하게 지금 챙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 부분에 있어서도 적성 검사를 보면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회형이고 봉사심이 강하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의 2학년, 2개 학년의 기록을 보면 모두 리더십과 봉사정신이 탁월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한 비교과 활동을 보더라도 아동학습 지도 봉사를 포함해서 봉사 시간도 지금 229시간으로 양뿐만 아니라 질도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인성 지킴이 반, 그리고 또래 상담부장, 그리고 프론티어 봉사단의 부회장 등, 그래서 봉사나 나눔의 면모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기록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교사로서의 자질은 확실하니까 앞으로 이제 방향만 잘 잡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준비 방향에 대한 두 가지 좀 충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교과적인 능력, 실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과적인 능력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지금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도 1단계 요소 중에서 교과를 50%나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전형에서는
학교에서 3명까지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교과적으로 뛰어난 3인의 추천 방식이 현실이고요. 그리고 경인교대를 보더라도 서류 100% 중에서 학생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도 교과를 100으로 보고 2단계에서 교과가 80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과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1단계로 좀 챙겨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좀 미리 좀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인교대를 예를 들면 서류평가의 방향이 지금 학업 충실도 및 발전 성향, 그리고 교직적성, 그리고 공동체적 인성, 그리고 교직 소양 의식 등을 서류평가의 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학생이 경험했던 것들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것과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교사단과 좀 견져가면서 자기소개서에 있는 환경, 그리고 경험한 사례, 그리고 내가 교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한 정도, 그리고 학습 계획을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진실되게 좀 미리 작성해 놓고 마음을 좀 놓고 남아있는 기간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신이 믿고 행한 만큼 선생님께서도 지금 좋은 평가를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자신감 가지고 선생님으로서의 꿈 계속 키워나가도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막상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그래도 네. 좀 더 정확해지고 확실해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남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앞서 그 면접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해 했었는데, 교육대학의 면접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죠. 일반적으로 교육대는 이제 인성과 적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면접을 네. 보통 실시하는데요. 보통 큰 틀로 본다면 3가지의 형태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3가지 형태의 면접 형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면접이 있는데요. 일단은 조별 토론식 면접 형태가 일반적이고요. 일단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3번째 항목입니다.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요즘 문제가 되고 왕따 문제 혹은 아이가 수업 중에 뒤에서 핸드폰을 만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제시한 다음에 어떻게 아이를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물어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교사기 때문에 사명의식, 객관성, 논리성 그리고 안정감 있는 친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면접입니다. 네. 두 번째는 집단 면접인데 많은 대학에서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시된 자료에 대해서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해서 먼저 자료를 받은 다음에 먼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을 하고요. 그 개인 의견을 토대로 해서 이제 개별 발표, 상호 토론, 자유 토론을 하는데 세 번째 게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발적인 토론, 다시 말하면 누가 말을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상황을 맞춰 잘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말하고 싶은 걸 잔뜩 이제 갖고 있다가 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과 관계없는 자기의 주장만을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감점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 다음에 거기에 답하는 기본 자세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교직 인적성 면접인데요. 학생부와 제출 서류를 토대로 해서 아이들의 어떤 인성과 자질을 평가합니다. 마찬가지로 3번째 항목이죠.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일반 면접과 겹치는 부분인데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어떠한 해결 방안 도출 과정이니까 기본적으로 교대 면접은 이 3가지 특성에서 문제가 섞여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영 교수님께서 면접의 형태별로 조금 구체적으로 좀 특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가 교대입니다. 그러면 희망하는 대학 외에도 추천할 수 있는 대학들 어디 있을까요, 선생님? 일단 굉장히 학생부가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학생부를 좀 적극 이용하는 전형에 한번 지원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친구의 꿈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천하는 전형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한번 고민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교대와 교대 이외의 대학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일단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일단 추천 이유를 보시면 선발 인원이 경인교대 가운데 가장 많은 전형입니다. 200명 정도를 선발하기 때문에 지원이 좀 가능할 것 같고 아시겠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1단계 서류에서 학생부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과가 된다고 하면 면접을 통해서 변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비교과에 대한 경쟁이 있으니까 지원이 가능해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대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입니다. 일단은 2등급 2개 정도의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데, 수능 최저 학력이 있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하락하는데, 제가 아까 친구한테 경고한 게 하나 있습니다. 수능 성적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지나치게 학생부 중심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좀 좋은 대학을 써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주의를 기울일 게 좋고요. 또 교원대의 특성상, 본인이 어떤 전공을 하던 간에 복수 전공의 기회가 좀 다른 대학에 비해 넓은 대학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대학의 메리트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대학 서울교대입니다. 아마 친구가 가장 교대 가운데 좀 희망하는 대학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교과 50에 비교과 50이고 2단계, 1단계 50에 면접 50입니다. 중요한 건 서울교대는 4개의 등급합 8인데요. 올해 이제 어떠한 변화를 가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조건을 맞추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 조건이 충족이 된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교대 이외의 대학을 좀 추천해 드리면요. 서울대 지역균형을 지금 학교에서 받을 수 있나 없나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한번 전공 소양을 좀 보완해서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혹은 서울대를 받지 못하면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대학으로 연세대인데요. 연세대 학교 생활우수자 가운데 교육학부에 한번 지원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경쟁대학 서울대나 이제 고대에 비해서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 조건을 올해는 더욱더 충족하기 A, B형 분리 때문에 어려워질 겁니다. 따라서 친구의 성적이라면 학생부 성적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성적대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오늘 잘 들었죠? 네, 잘 들었어요. 지금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대학들 보면은 이 수능 최저 등급 때문에 우리 학생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열심히 하셔서 한번 좋은 결과 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초등교사가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수한 내신에 비해서요, 다소 약한 모의 수능 점수를 꼭 올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대학이 교대인 만큼 면접 준비를 꼭 하셔야 되겠고요. 목표 점수는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수능의 전 과목을 2등급 이상으로 좀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교육대학으로는요, 서울교대의 학교장 추천 전형을, 그리고 경인교대 교직적성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그리고 한국교원대 청남인재 전형, 그리고 일반 대학으로는요, 서울대 사범대학의 지역균형 전형과 연세대 교육학부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추천합니다. 수시 일반 전형에 학생부 100% 반영뿐만 아니라 논술이나 적성 검사를 보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고 싶어요.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학생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교수를 꿈꾸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인문계 학생입니다. 좋습니다. 어떤 과목, 어떤 과의 교수가 되길 원해요? 되도록이면 경제학과 쪽 가고 싶은데. 좋아요, 좋아요. 예. 진학과 관련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합니까? 저는 모의고사 성적은 잘 나오는데 논술을 잘 못 써가지고 서울대학교 정시보다는 수시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성적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합격할 수 있을지, 아니면 혹시 안 된다면 어느 정도의 것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해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정형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먼저 우리 학생의 1, 2학년 내신 평균 성적을 보겠습니다. 국어 1.75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사회 1.17등급에서 국어, 수학, 영어 1.25등급이고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로 하면 1.23등급입니다. 모의고사는 3월 모의고사를 보시면 국어 100분이 99.41 1등급이고요. 수학 A 99.88의 1등급, 영어 B 99.41의 1등급, 한국사 93.58의 2등급, 사회문화 99.77의 1등급으로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2등급 다 하면 100분위가 무려 99.93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입니다. 네, 비교과 활동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2학년 때 학생의 학습 포장을 했는데요. 스터디 그룹 활성화라든가 멘토멘티제, 독서실 설치 등을 직접 건의해가지고 본인이 지금 이론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1학년 때 기하 탐구반, 그리고 2학년 때는 직접 시사 토론반을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내 체육대회에서 학급 축구 선수로 참여해가지고 우승도 하였고요. 그리고 교내 봉사를 51시간 했습니다. 교회 활동으로는 광양제철소 진로 탐방을 했고요. 그리고 여수 세계 박람회 진로 체험이라든가 지역 아동센터에서 학습 지도도 해봤고요. 교회 봉사도 61시간, 그리고 헌혈도 2번이나 했고요. 특히 장애우 시설에서 봉사를 16시간이나 했습니다. 수상 경력을 보시면 1학년 때 과학경시대회 지구과학 부문 장려상, 그리고 수학경시대회 동상, 그리고 교내 모험학생 선행상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체험 활동에서 직업 체험 보고서 은상도 받았습니다. 2012년 즉 2학년 때는요 영어 연설 암송대회에서 금상, 영어 학력 경진대회 금상, 그리고 지리 올림피아드 은상, 그리고 모범학생부 표창장 역시 받았고요. 독서 발표대회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탭스와 탭스 1급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한자능력 어문회 2급도 취득을 했습니다. 희망대학으로는 서울대 경제학부 일반 전형, 서울대 경제학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각각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우수한 학생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자, 우리 학생의 성적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예, 지금 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국어를 제외하면 전 교과에서 1.1등급 초반대로 매우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도 한국사만 2등급이고 나머지가 거의 1등급으로 거의 최상의 성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국어 교과에서의 그 학생부 성적이 타 교과에 비해서 약간 떨어진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3학년 1학기 시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어 교과에서의 어떤 내신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교 수업에 좀 충실하게 좀 듣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교과 담당 선생님에게 자주 찾아가가지고 질문도 하면서 약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내신과 수능이 최상위권이지만 국어과를 좀 남아있는 기한테는 보완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선생님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서울대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전형이 일반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인데요. 선생님 이 두 전형의 특징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그 서울대학교는 일반 전형과 그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있는데 제가 이 두 자료를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전형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75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하는데요. 1단계 서류평가 100%로 해서 약 1.5배수에서 3배수까지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50과 구술 면접 50%로 하고요. 작년에 있었던 그런 최저학력 기준이 올해는 사라졌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작년 경쟁률은 437명이 지원해서 5.83대 1을 보였고요. 작년에 1단계 선발 인원을 보니까 122명을 1단계에 선발했어요. 그러니까 1.63배수를 선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교 소개자료, 기타 증빙서류가 있는데 이 기타 증빙서류가 작년에는 10가지를 제출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5가지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제출 서류에 대해서 3페이지를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정이 됐습니다. 평가 방법은 다수의 평가자에 의해서 다단계 종합평가를 하는데요. 올해 이 명문화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예술, 체육활동을 통한 이 공동체 정신과 교육 환경을 명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술, 체육활동이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면접 및 구술고사를 보시면요. 평가 내용은 모집 단위와 관련된 전공 적성 및 학업 능력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접 시간은 15분 정도 되는데요. 답변 준비 시간이 약 30분 정도 됩니다. 특히 그 면접을 준비할 때는 되도록이면 같이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끼리 모의 면접을 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부 인원에서는 1단계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그리고 올해 또 한 가지 이 공인 어학 성적이라든가 국내 고교 전과정 이수자의 AP 성적 등을 아예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 올해 명시화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보겠습니다. 지역균형은 한 학교당 2명만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건데요. 모집 인원이 33명이고 전형 요소는 그 서류평가와 면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그냥 일괄 100% 선발합니다. 이 지역균형 선발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4개 영역 중에 2개 영역 이상 2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작년 경쟁률을 보시면 107명이 지원해서 3.24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제출 서류는 아까 일반 전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추천 공문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2명을 선발한 학생들을 공문을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될 부분입니다. 네. 평가 방법도 마찬가지죠. 그 일반 전형과 거의 동일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예술체육활동을 그대로 여기서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 수능 응시 조합은요. 다른 그 대학 같은 경우는 인문이면은 국어 B, 수학 A, 그리고 영어 B 이게 의무적으로 하는데요. 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자연과정 학생들도 인문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국어 A, 수학 B, 영어 B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자, 지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일반 전형 그리고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우리 학생이 그러면 좀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지만 앞으로 서울대 진학을 위해서 좀 더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떻게 좀 학습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될까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약간 단기 그리고 중기 목표 등급을 이렇게 좀 잡아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국어 성적이 지금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국어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특히 이제 공부하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책을 찾아보면서 독서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약간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2학기 전까지 경제라든가 또 증권 경시대회를 좀 참가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제 인증 시험이 테스트도 한 번씩 봐주는 것도 본인이 경제학부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술체육 활동도 같이 병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정시 준비는 계속 병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모의고사 성적이 거의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의고사 정시 준비는 계속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EBS 활용한 공부도 꾸준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등급을 잡는다면 중간고사에서 국어가 1등급 정도 나오면 좋겠고요. 6월 모의고사에서는 한국사 1등급 그리고 제외국어 한 번도 최소 2등급 정도는 목표로 하고 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시기별로 학습 계획과 그다음에 활동 계획까지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서울대학교 이외에도 뭐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대학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예, 서울대학교 외에도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표를 보면서 역시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을 보시면 학교생활 우수자정을 해가지고 학교당 계열별 2명씩 추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문 2명, 자연 2명. 그래서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배수 정도를 뽑고요. 2단계에서 면접 30%, 그리고 1단계 성적 70%로 해서 성적을 반영을 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여기는 적용을 합니다. 2개 영역 2등급 이내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추천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학교장 추천 전형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더 떨어집니다. 작년도 경쟁률을 보시면 약 7.82대 1로 경쟁률이 일반 전형보다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수능 이후에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능 가채점을 본 후에 서울대 지원을 할 수 있는 점수가 나왔다면 충분히 면접을 포기하면 되기 때문에 역시 이 추천을 해본다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일반 전형인데요. 일반 전형 경제학과를 보시면 이건 논술 중심인데요. 우선 선발을 70%나 선발합니다. 그래서 논술을 상당히 중요한데, 근데 우선 선발 비율 최저 등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어 B, 수학 A, 영어 B 등급합이 4 이내에 들어야지만이 우선 선발이 들 수가 있다는 것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아까 3월 모의사 봤듯이 언수에 국어, 수학, 영어가 다 1등급이거든요. 네네. 일단 우선 선발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논술이 좀 약간 부족하다고 했는데 좀 부족해도 우선 선발을 맞추는 것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추천하는 이유가 이것도 역시 논술 시험이 수능 시험 이후에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가채점 후에 논술고사를 응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우선 선발이 60%였었어요. 근데 네. 70%로 늘어났으니까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대입니다. 경찰대학교를 보겠습니다. 경찰대학교는 법학과 행정학과를 두 개로 나눠서 선발을 하는데요. 경찰대학교는 아무래도 특수대학이죠. 특수대학이다 보니까 여기는 일반 대학하고 달라서 합격을 해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대학도. 그래서 여기는 1차 시험이 국어, 수학, 영어 자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이 체력과 면접 그렇게 보고요. 최종 1차 20, 그다음에 체력 5%, 면접 10%, 학생부 15%, 수능 50%에서 최종 선발을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8월 초에 1차 시험을 보는데요. 그때 수능을 앞두고 중간 점검 차원에서 응시해보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네,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또 좋은 성과를 얻어낸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 좀 철저히 하셔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교수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신과 모의수능 성적이 1등급 초반으로 매우 우수한 학생입니다. 다만 국어교과를 조금 더 올리는 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시까지 고려하는 큰 그림을 좀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만큼 자기소개서 준비를 철저하게 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2학기 전까지 경제나 증권 경시대를 참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목표 점수로는요, 우선 중간고사에서 국어를 1등급을 받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6월 모의수능에서는 한국사 1등급 그리고 제2과 한문 과목에서 최소 2등급을 목표로 해야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수시 전형으로는요, 서울대 경제학부를 일반 전형, 그리고 고려대 경영대학을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그리고 고려대 경제학과를 일반 전형으로 추천하고요. 특수대학으로는 경찰대학교를 추천합니다. 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저는 전기전자공학 관련 연구원이 꾸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예. 일찌감치 입시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나 봅니다. 네. 네, 요즘 중간고사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쁘죠? 예. 예, 목소리에 한숨이 묻어나는데, 진학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제가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지원해 볼 생각인데요. 네. 제가 이 전형에 적합한지 그리고 가능성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지금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연세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상담과 분석은 남형주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지요. 네,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부터 볼 텐데요. 아직 2학년 학생입니다. 1학년 2학기를 보니까요. 전 교과가 한 1.3 정도 굉장히 좋은 성적이고요. 네. 1학년 전체가 1.24 등급으로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지난 11월에 있던 건데요. 친구가 지금 중간에 계열을 바꿔서요. 지금 문과 형태로 봤지만 사실상 이과로 전과를 한 상태고요. 국어가 1등급, 수학이 3등급, 영어 2등급, 그리고 탐구가 1.5등급 정도를 맞았습니다. 네. 네, 교내 활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활동을 좀 보니까요. 일단 봉사활동 관련 활동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거 보시면 수학 경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연계로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과학에 대한 경시대회 상이 있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다시 말하면 특정 교과가 아닌 전 교과에 대한 여러 가지 상이 있는데 제가 볼 땐 굉장히 엉덩이가 무겁고 좀 이렇게 진중한 친구가 아닐까라고 좀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2013년도에는 교과우상 받았고요. 희망하는 전형은 딱 하나입니다. 예,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지원을 꼭 하고 싶답니다. 예. 자, 연세대학교를 희망하고 있고 목표도 명확합니다. 우리 학생의 성적은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예, 일단은 좀 친구한테 좀 질문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성실한 친구라고 보통 사람들한테 평가를 성적과 무관하게 보면 기본적으로 좀 성실한 친구 맞죠, 본인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모르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왜냐하면 지금 패턴을 보니까요, 굉장히 본인이 그 노력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건 다 점수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이런 자세를 유지해갖고 좀 더 이제 감각적으로 뭔가를 좀 채울 수 있다면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은데요. 먼저 교과를 보니까요, 1학년 성적이 국영 수과가 이제 1.24등급이고요, 수학이 1.5등급입니다. 제가 수학과학을 따로 보는 이유가 자연계에서는 전체도 보지만 수학과학을 따로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경쟁력을 한번 따져본 거고요. 모의고사 성적은 사실상 아직 고1 시험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다시 말하면 계열이 갈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2학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준비를 더 하게 된다면 교과 성적도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비교과 활동도 폭넓게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선생님, 이 성적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큰 틀에서 본다면 입시라는 게 이제 교과 내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맞춰 모의고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간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를 나누어서 어떻게 준비할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먼저 교과 성적을 먼저 볼 텐데요. 일단
일단 친구의 1학년 성적을 보니까 학생부를 이용한 전형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자연계는 수학, 과학을 따로 본다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아이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2학년이 되면 계열이 분리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줄어서 등급당 할당 인원이 적어집니다. 그렇죠. 따라서 1학년 때만큼 공부하다 보면 성적이 떨어지니까 그걸 좀 주의하시고요. 또 친구가 지원을 희망하는 연세대 혹은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등급을 보는 게 아니고 교과 성적에 대한 석차 백분위를 환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등, 다시 말해 1등급 중에 몇 등이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네네. 따라서 친구가 본인이 몇 등 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 맞는 전략이 어쨌든 예. 상위권 대학의 기본 교과 성적 관리 방법입니다. 두 번째 보신 비교과인데요. 일단 수학과 관련 비교과가 아직까지는 좀 취약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걸 하는 게 중요한데 아이들이 가장 놓치는 게 뭐냐면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비교과 활동을 하면서 주기적인 결과물을 좀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 결과물이 향후에 어떤 또 다른 방식의 변화를 이끌었는지를 좀 이렇게 연쇄적으로 좀 풀어나갈 수 있어야지만 네. 플러스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2학년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 영어 성적이 나쁘진 않거든요. 네. 가능하다고 하면 공인 성적을 좀 취득하셔갖고 자연계에서 자연계가 오히려 공인 성적이 물론 기재된다 안 된다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플러스용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학생부 중심 전형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보통 수능 최저 학력에 대한 관리를 좀 안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대부분 주요 대학들은 적용한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 과학, 영어 성적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성적을 올리는 게 중요하고 특히 수학만큼은 2학년 때 반드시 안정적 위치로 올려놓지 못하게 되면 네. 제가 이제 알려드리면서 반드시 딱 강조하는 건데 2학년 때 성적이 자연계 친구가 안정감이 안 생기면 이 친구는 일반적으로 3학년 때 올라가면 학생부 중심 전형 이외에 쓸만한 전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선택의 폭이 그렇죠. 좁아지겠네요. 굉장히 좁아지는 거니까 2학년 때 성적을 반드시 올려서 수학에 대한 좀 완벽성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우리 학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죠? 예. 네, 교과 영역과 그리고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모의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이해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박모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2학년 학생이고 앞으로 비교과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전공 관련 활동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전공 관련 활동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측면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우선 기본을 좀 다질 것이냐 아니면 열정을 좀 불사를 것이냐 아니면 심화적인 능력을 좀 기를 것이냐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세 가지를 사실 이과 과정에 있는 자연과정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과 동아리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대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교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기르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그 활동 안에서 했던 것들을 보고서 또는 뭐 조금 더 능력이 된다면 논문까지 써가지고 좀 정리를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내 경시대회를 통해서 본인의 능력도 조금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독서 활동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1학년 때는 독서를 좀 균형감 있겠습니다. 골고루 좀 했는데 2학년 이제 과정이 분리되면서부터는 조금 더 심화적인 독서를 조금 더 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대 쪽이기 때문에 인문적인 소양, 사회적인 소양, 뭐 이런 예체능적인 소양도 조금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유행하고 있는 기술이나 이론들에 대한 것들 그래서 전공 관련된 책도 좀 읽고 그리고 기본 계절을 좀 탄탄히 할 수 있는 이런 책들 그래서 전공 관련된 심화적인 독서까지 한다면 전공 관련 네. 활동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잘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앞서 남영 선생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이 학생부 중심의 전형에서도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된다라는 것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이 학생부 중심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춰야 된다면 예, 예. 각 학교별로 좀 살펴봐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예, 이제 표를 보시면서 제가 친구가 좀 지원을 할 만한 상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서울대도 쭉 있는데요. 서울대는 당연히 2등급 2개 정도 요구하고요. 연대도 이제 과학탐구랑 수학을 포함해서 이제 2개의 등급 합 4를 요구하고요. 고대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양대도 요구하는데 지금 화면 그 다음 장 보시면 서울대, 연세대, 고대, 한양대, 서강대, 성대. 네. 근데 지금 주요 대학 가운데 한 대학이 빠진 데가 있습니다. 바로 중앙대인데요. 중앙대학교요? 중앙대는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쓰는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중대까지 내려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예. 수능에 대한 관리가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지금 네. 지원할 수 있다 없다가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된다면 저 바운드리 내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 수능 최저가 안 나온다고 하면 더 밑으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수능 최저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예. 입시의 시작이라는 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이 전형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 능력을 기본으로 깔고 수능 최저까지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럼 이제 관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지금 교과목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관리를 하기 학습 계획을 짠다면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예, 일단은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제가 아까 강조한 바대로 수학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에 대한 것도 이제 A, B형 관리면서 실제 성적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화면 보시면요. 수학 같은 경우 이제 기말고사를 좀 이따 중간고사 치른 다음에 기말고사를 보게 될 텐데, 여름방학 전까지 수학 상하에 대한 개념 정리를 반드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자연계 친구들이 수학 상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데요. 수원, 수투, 기백의 풀이 과정에 수학 상하의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여름방학 때는 수원, 수투 개념 및 유형별 마무리 져야 되고요. 겨울방학 때는 적통과 그리고 기백 개념 정리하시고, 3월 달에 있을 모의고사 기출문제 유형을 정리하는데, 지금 잘 들을 건 뭐냐면요. 자연계를 본인이 택했기 때문에 수학이 얼만큼 굉장히 가중도가 붙는지 잘 모를 거예요. 네. 자연계에서 수학은 사실상 고2가 되면 거의 4권의 교재가 나갑니다. 수원 나가죠, 수투 나가죠, 기백 나가죠, 그다음에 적통 나갑니다. 이렇게 섞여버리기 때문에 어지간한 투자와 어지간한 노력이 아니면 사실상 진도를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구체적 계획을 잘 세우셔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학교 쌤하고 충분한 어떤 학습법에 대한 그 검토를 거쳐갖고 자기만의 방식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어를 보시면 약간 이제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휘는 일단 하루에 무조건 50개씩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 많은 친구들이 자꾸 매일매일 외우죠. 우리는 천재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죠. 닷새를 월, 화, 수, 목, 금을 외운 다음에 주말에는 5일 동안 외웠던 걸 한 번씩 보면 총 3번을 보죠. 네. 3번을 보게 되면 과학적으로 한 70%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구문 및 어법을 보는데 구문과 어법을 따로 가는 게 아니니까 구문서 한 권을 구입해서 3회 이상 반복해야지만 문장 구성이 보이니까 반드시 3회 이상입니다. 교재는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번 보는 게 중요하고요. 독해는 하루에 꾸준히 푸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5문제씩 풀고, 지금 고1, 고2 친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해석을 한 절반이나 70%만 해도 답이 보통 나옵니다. 여기에 좀 젖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고3 때 독해가 안 되는 거니까 완벽한 해석을 할 때까지 복습하고 모든 문제의 소재가 뭔지 주제가 뭔지를 해야지만 결과적으로 1등급, 2등급을 가르는 추론 문제에 대항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고3의 EBS 교재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지금 네. 학교에서 많이 실제 쓰고 있거든요. 예. 고2 때도 그런 걸 좀 활용해 갖고 좀 어려운 난도의 문제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상담 신청하길 잘했죠? 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네. 제가 2학년 들어오면서 학교에서 과학탐구 과목 2과목을 선택하는데요. 네. 제 진로와 관련이 있는 게 물리 2과목인데 저는 생명과학 2과목을 선택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입학사정관 제도에서 불이익 같은 게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예. 자, 어떻습니까, 선생님? 제가 지금 친구는 이거를 좀 큰 틀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굉장히 성실한 친구다. 왜냐하면 지금 친구가 성적의 패턴을 봐도 외워서 시간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성적을 따내요. 네. 하지만 좀 이제 소위 말해서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뭐 계산력이 필요한 그런 어떤 영역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네네. 본인이 지금 물리를 좀 택하지 않고 생물틀을 택했던 이유도 생물이라는 과목을 바라볼 때 본인이 시간을 투자하고 외우면 되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물리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부담이 적다. 이런 포커스로 봤을 거라고요. 하지만 네. 제가 볼 때 이거는 친구가 좀 극복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꾸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물리 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만하니까 지나치게 나는 생물 쪽으로 갈 거다. 뻔하지 않겠습니까? 뭐 생물투의 화학원 이런 식의 조합도 좋은데, 만약에 친구가 전자계통의 학과를 간다고 하면 사실상 어차피 대학 가서도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 너무나 좀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성적만 따지 마시고 좀 못하는 걸 좀 투자해 갖고 뛰어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좀 갖는 것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는 분석이 됩니다. 네. 선생님 말씀 좀 동의하시나요? 네. 딱 제 생각을 읽으신 것 같아요. 한번 좀 극복하고 물리2에도 도전을 해보는 것이 앞으로의 전공과도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 네. 한번 참고하셔서 도전해보시죠, 뭐.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말씀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고요. 저희가 또 내년 뭐 이럴 때 다시 한번 또 상담해서 좋은 결과 있는지 한번 또 같이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전기, 전자 관련 연구원이 꾸민 고2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신이 1.24등급으로요. 좋은 성적이라서 학생부 중심 전형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학과학과 학생부 성적을 잠시 챙겨야 되겠고요. 그리고 선택권 확보를 위해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꼭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학과 과학교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도 꾸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목표 점수로는요, 자연과정인 만큼 수능, 수학에 과학, 영어 세 가지 과목을 1등급으로 맞추는 걸 목표로 하면 되겠습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의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3명의 학생을 위한 1대1 맞춤 상담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소중한 상담 감사합니다. 남형주 선생님 그리고 이정형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수시 전형 탐구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고 있는데요. 많은 수험생들이 지원하고 있는 인문계 논술 전형을 주제로 해서 깊이 있는 정보와 그리고 상담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인문계 그리고 특히나 논술 전형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내일 이 시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